이제 많이 시키는 뭐 교육자나 부모님들의 이제 교육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성이죠. 요즘에는 이제 물론 정보 전달형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해서 창의성이 좀 대두되는 교육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래서 창의성을 그럼 아이들이 기르려면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저희의 접근법이 살짝 달라서 그거 먼저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누구죠? 스티브 잡스. 네, 우리 모르는 아마 전 세계 인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유명한데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를 얘기를 할 때 보통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다, 혁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얘기할 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야, 혁신가라고 얘기할 때 반기를 들 사람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스티브 잡스를 저렇게 창의적인 사람, 혁신가라고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을까요? 기술의 방식과 다르게 접근해서. 기존과 접근 방식이 달라서. 네, 그리고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스티브 잡스하고 대다수하고 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서. 네,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과 되게 신선한 것에 끌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스티브 잡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면적에 있는 욕구를 끌어내서 서비스나 제품에 현실화한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많은 질문을 저도 스스로 던지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책이나 아티클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깨달은 3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사소한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이들은 사소한 질문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네, 엄마 왜 밤은 까매? 그쵸? 왜 달은 하늘에 떴어? 네, 굉장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생활한 미국은 그러한 사소한 환경에서도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주었던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질문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의 교육 환경의 가장 큰 차이를 돌아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회사 생활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은 차이점을 느낀 게 이제 교수님이나 또는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브리핑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이제 그리고 질문을 받고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이렇게 강의자가 얘기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50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분을 Q&A 시간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미국은 그 반대죠. 네, 거의 10분, 20분을 강의자가 얘기를 하고 40분을 Q&A를 진행을 할 만큼 거기는 굉장히 질문이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40분 질문 시간이 다 채워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회사 생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맞는 게 맞는지 또 확인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약간 지식을 쌓아가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형 지식을 굉장히 편애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고, 미국은 질문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틀린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3번째에서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할 때 아이디어를 많이 내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들의 가장 차이점이 도드라지는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 하는 아이디어 개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있는지 또는 이거를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인지를 한번 도전해서 테스트해보는 그런 과정을 즐긴다는 게
제가 느낀 그리고 제가 책에서 봤던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보시면은 이 세 가지를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정 환경 또는 교육 환경에서 만들어 주려면 무엇이 많이 필요할까요?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할까요? 노력이 많이 필요할까요? 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인내심. 인내심, 그쵸? 네, 그리고 또 시간도 그쵸.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죠. 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오바마 대통령도 얘기했을 만큼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저는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세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과 도전 정신과 그리고 아이디어를 존중해주는 환경. 결국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사실 교구나 책으로는 해결해주기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을 녹여서 이제 아이들 교육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인내심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놀이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교실입니다. 이 아이들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오, 네. 많이 컸네요. 그쵸? 네. 저희가 어릴 때도 저렇게 같이 이렇게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어릴 때 배운 교실과 그리고 지금의 이 교실에 좀 차이점이 느껴지실까요? 책상이 어떻게 다르죠? 모둠으로 앉아있죠? 네, 팀워크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죠.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 근데 팀워크 정말 왜 중요할까요? 팀워크를 하는 이유? 소위 상대방을 잘 되라고 팀워크만을 하진 않죠. 그쵸? 나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왜 저렇게 아이들한테도 모둠으로 앉아서 모둠 수업을 하고 대학교에서도 팀 프로젝트를 늘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다 팀 프로젝트 위주로 프로젝트를 나누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팀워크 중요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팀워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팀워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팀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내가 수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 저는 거기가 그 부분이 팀워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위 팀워크가 약간 미국 스타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수용은 하지만 왜 수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워크 형식으로 이제 교육의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편일까요?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는 편일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야자라는 게 있었죠. 네, 지금도 있는 학교가 있고.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자꾸 미국하고 비교를 해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과 미국의 청소년의 공부 시간입니다. 차이가 나죠? 이게 사실 2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한국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미국은 왜 공부를 덜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거보다. 좀 활동적인 걸 많이 하는 미국은 네, 그렇죠. 우리가 봐도 맨날 미국 하면 뭐 아이들이 축구하고 놀고 그렇죠, 맨날 뛰어놀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연상이 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자료를 보면 공식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좀 추세가 많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목의 시간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말씀하신 놀이 시간을 대폭 늘리고 그래서 이따가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가 세계적인 인재가
아직은 없죠. 아쉽게도.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가 그러면 창의성의 다 요소는 아닐 것 같다. 그럼 뭐가 더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세계의 10대 혁신 기업의 리스트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몇 프로일까요? 8개, 그렇죠? 제가 여기 80%가 미국 기업이라고 써놨죠? 네. 10개 중에서. 네, 그러면 나머지 2개만 다른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있나요? 어때요? 있죠. 네,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 리스트를 보고 너무 뿌듯했어요. 네, 아 정말 세계 10대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있구나. 네, 그러면 앞서 보신 것처럼 공부와 혁신성, 창의성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드는 시점일 것 같아요. 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뉴욕에 있는 카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많이 쓰시죠. 네, 미국은 그것처럼 대부분 80% 이상의 국민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2개의 건물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건물이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딱 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건물이겠죠? 여기는 본사가 아니지만 본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부서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다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또 사회생활도 한 상태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상태로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영어도 불편한 게 아니라 못했겠죠. 네.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미국의 업무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일을 하다가 처음 입사한 지 안 돼서 우리 이제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공간에서 어느 룸으로 오세요 라고 이메일을 받고 갑니다. 네, 그런데 저는 보통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한국은 팀끼리 많이 하지 않나요? 그쵸. 네, 뭐 중간에 보고할 때는 다양한 팀들이 모여서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를 상상하고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팀 말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네, 그래서 놀랐죠. 그래서 들어서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럼 여기서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지? 나는 갖고 분명히 조사해요라고 한 자료가 있는데 나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나 저 중에 반 이상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라는 건가?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라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진 건가? 근데 머릿속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동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네, 솔직하게 내가 이런 회의 시간이 처음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는 우리 팀원들하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했더니 그 미국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러더라고요. 네가 궁금한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리서치해온 자료인데 리서치를 하고 우리는 뭔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사해온 자료에서 뭔가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제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막혔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 잘 모르겠어. 이 자료가 맞는 건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궁금한 점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스스로 걸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의 회사구나 이제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러면서 나 누군데 나 어느 팀에서 왔어. 근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모르겠어. 네가 좀 같이 알려줄래? 과연 그 물음에 답을 해줄까? 라는 의문도 있었고 한국의 정서로 내가 혼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나 스스로를 인사하고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낯설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6개월 정도 이런 환경에 저도 꾸준히 노출이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소위 집단지성? 어떻게 보면 팀워크죠. 네, 다양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내가 모르는 걸 편하게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 하나를 마치는데 엄청난 시너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일했던 방식은 이 방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몰라가는 걸 스스로 혼자 물음을 하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또는 그 부서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이 정말 나한테 많은 개인적인 성장을 주었고 프로젝트 자체에도 회사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이때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똑같아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제가 처음에 아이들이 창의적이 되려면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회사가 이러한 조건을 정말 똑같이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굉장히 매출에서도 그렇고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지 않았나 이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러한 그런 고정관념이나 가치, 이런 환경을 아이들 교육에 좀 많이 넣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른이 돼서 회사 생활에서 저를 배우고 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조금 더 이런 이상한 환경에 노출이 됐다면 내가 조금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환경을 아이들이 내가 커서도 저처럼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이제 지금 글로벌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런 환경을 만나는 것보다 준비가 조금 된 상태에서 이런 환경이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면 조금 더 아이들이 외국 회사에 취직하기도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나 회사에서 조금 더 리더십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 가치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